압도적인 재미와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불쇼에서 오늘은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꿈의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가슴 벅찬 역사적 경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 기자인 최경영 기자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그리고 명쾌한 해설의 박시동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1956년에 처음 문을 연 이후 약 70년 만에 코스피 5천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우리는 지금 역사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1980년에 100포인트로 시작했던 지수가 1989년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었고 그로부터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2000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 3000시대를 열었고 작년인 2025년에 4000을 달성했는데 놀랍게도 4000에서 5000으로 가는 데는 불과 3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1000단위가 올라가는데 18년이 걸리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한 분기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드라마틱하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은 성장이 정체되어 낙엽만 쌓이는 화석 같은 시장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물과 비료를 주면 즉각 반응하는 살아있는 생물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코스피 5천 달성의 배경에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확실한 실적 개선이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저평가 원인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시장 개혁 조치라는 정책 모멘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 이소영 의원은 청와대 오찬에 초대되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경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시작과 함께 5천을 넘기던 역사적인 순간에 맞추어 의원총회와 청와대 오찬이 진행된 것은 정말 기막힌 우연이자 타이밍이었습니다. 작년 9월 전고점 돌파 당시 이소영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 상장지수 펀드 적립식 투자를 제안했던 챌린지가 있었는데 당시 참여했던 소수의 의원들은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고 흘려들었던 많은 의원들은 오늘 5천 돌파 소식을 듣고 왜 그때 더 강하게 권하지 않았냐며 행복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오찬 분위기는 단순히 축하하며 들뜨기보다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자는 차분하고 진지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식사 전 현재 코스피가 많이 올랐지만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아직 부족하다는 냉철한 상황 인식을 보여주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순자산 비율이 1.6까지 올랐지만 신흥국 평균인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의 상승장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특정 대형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양극화 상태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의 상승세에 안주하지 말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듯이 이번 기회에 시장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의 절반을 반도체 두 회사가 차지하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머지 2천여 개의 기업들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수 상승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는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더 탄탄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당과 정부가 추진해야 할 4가지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짜 사업 부문을 떼어내 별도로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문제를 언급하며 이로 인한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뱃속에 송아지를 가진 어미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낳자마자 남이 가져가 버린다면 누가 어미소에 투자하겠냐는 비유는 중복 상장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복 상장 금지 및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정책실장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 주문은 코스피 시장의 훈풍이
코스닥 시장으로도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건전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이자 가장 파격적인 주문은 바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이소영 의원이 과거 제안했던 내용을 대통령이 기억하고 추진을 지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의원에게 왜 좋은 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못했냐고 물으며 이번 기회에 정부안으로 포함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이 아닌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승계를 앞두고 고의로 호재를 감추거나 악재를 흘려 주가를 낮추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이익이 나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기현상은 이러한 대주주의 편법적인 상속세 절세 전략인 주가 누르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순 자산 비율, 즉 PBR이 0.8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 징벌적으로 자산가치 기준 과세를 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다가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주주 스스로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부양하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려 노력하게 만드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입니다. 0.8배라는 기준도 사실 매우 관대한 수준인데 많은 기업의 장부상 자산 가치가 수십 년 전 기준이라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고령의 창업주가 있는 저평가 기업만 골라 투자하며 언젠가는 상속 이슈 때문에라도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믿는 투자법까지 존재합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러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이 네 가지 개혁안은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코스피 5천을 넘어 6천, 7천 시대를 열기 위한 강력한 메가톤급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하지만 PBR 0.8배라는 기준은 사실 자산 가치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기업의 매우 관대한 기준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포에 있는 빌딩 장부가가 십수년 전 가격인 1억 원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 시세는 60억 원인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자산은 그동안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시대에서 주식 투자의 시대로 거대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유권자 대비 7%에 불과했던 개인 투자자가 2025년에는 31%로 급증해 이제 한 가구당 최소 한 명은 주식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는 특정 부유층이 아닌 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 기업에 투자가 되고 그 이익이 배당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만이 내수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최근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며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연간 사망자 33만 명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약 2만 명에 불과하며 대다수 국민은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처럼 상속세 이슈를 일반 서민의 문제로 치환해서 과도한 공포를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속세 회피를 위해 고의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정당한 세금을 내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는 투명한 시장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북미나 유럽 등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은 그만큼 소득세율이 우리의 2~3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장이 투명해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도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 보호가 기업 오너 일가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산 가치를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윈윈 게임임을 증명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의 혜택은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률 향상으로 이어져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을 든든하게 지키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주가 상승 덕분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이 급증하여 기금 고갈 시점을 획기적으로 늦추는 등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내 유익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덕분일까요? 방송 시작 전 9만 4천 명이었던 이소영 의원의 유튜브 구독자가 방금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라는 국가적 경사와 함께 이소영 의원의 실버 버튼 획득이라는 겹경사를 맞이하며 오늘 방송은 정말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짜 경제 이야기를 나눌 때 시청자 여러분도 뜨겁게 반응해 주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경영 기자, 이소영 의원, 박시동 평론가, 그리고 역사의 순간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압도적 재미와 유익함으로 무장한 매불쇼, 코스피가 6천, 7천을 넘어 10,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